2 개념 복습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 수학 2라고 하면은 시작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시작하거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그래프상에 그려진 그림들이 식으로 다항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일단 뭐가 있어? 점이 있지? 점은 몇 콤마 몇으로 표현되는 거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직선 있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지. 맞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이제 이러한 직선을 식으로 표현된 놈을 어떻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진 놈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해왔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도형들, 그래프상에 있는 도형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위치관계야. 위치관계. 맞지? 도형이라고 하면은 점과 선과 면들이 서로의 위치관계로 이루어지는 콜라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 맞지?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점과의 어떤 위치관계도 따져?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근데 있지 않을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했었지. 그러한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루트 a 개수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x 개수 곱하기 좌표 더하기 y 좌표 곱하기 개수 더하기 상수함.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반성하십시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 동글베이. 맞지? 얘들이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해서 등장했던 게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방정식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났었고,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하기 전인 원의 방정식에서까지 하고 시험 범위를 들어갔다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 오늘은 1교시에 복습할 내용은 평면 좌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맞지?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직선끼리 서로 수직할 때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복습을 할 거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자, 10쪽을 보면 수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할 때는 할 게 없지. 얘가 같은 점이냐 다른 점이냐. 근데 다른 점일 때는 거리를 구하겠지. 근데 얘가 x축 또는 y축 혹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을 때는 맞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지. 맞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와 3과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5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x1과 x2와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길이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맞지? 0 이상을 보장해주는 수학적 기호 절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 한 직선이라고 하면은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란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1,1과 5,5와의 거리를 구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1,2와 5,5에서 서로가 만나게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동일한 x좌표와 y좌표를 가진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그걸 통해서 구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x 차이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y 차이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피타고라스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할 때 외웠었던 가장 대표적인 자연수의 비를 여기서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야.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그 다음에 5대 24대 25. 나머지 더 등장하는 것들은 이놈들의 실수배일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 루트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이라고 하지. 그 방식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근데 만약에 원점이야. 그러면 뭐 하면 돼? x1 빼기 0의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y1의 제곱이라는 거야. 맞지? 근데 제곱하기 때문에 쌤이 말했지. 원래는 우리 기울기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잖아. 근데 그 x 증가량을 예를 들어 내가 a 점과 b 점을 그 기울기로 구하려고 해. 근데 내가 x좌표를 b좌표의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뺐어. 그러면 y의 증가량도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야 되잖아.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냥 마음에 드는 놈에서 빼면 돼 그냥. 왜 그러냐? 제곱하니까. 똑같아. 알았지? 물론 서술형 풀이 적어줄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적어서 왜 반대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함 똑같은데요라고 하면 그 쌤도 할 말 없어. 맞지? 근데 괜히 뭐 성질 건지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이잖아. 쌤이 이렇게. 아 얘는 뭐 일정하네. 6에서 빼면 5. 그 다음에 이거 10이, 난 10이니까. 근데 쌤은 그걸 차이를 먼저 말을 하거든. 5, 12. 왜? 5대 12 대 13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뭐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단순하게 멀쩡한 두 점 던져놓고 물어보고 거리 구하시오. 짜잔 잘했습니다. 이따구로 안 나오겠지. 미정계수 듬뿍 들어갑니다. 맞지? 어떻게? 저놈과의 거리가 루트 20, 즉 내부의 x 차 제곱 더하기 y 제곱 차가 뭐야? y 차의 제곱이 20이 나오게 강제로 설정하라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뭐야? 둘이 똑같다. 그럼 똑같다라는 거는 뭐야? 루트 내부의 값이 동일하다는 거니까 이때는 루트를 무시해도 됩니다. 맞지? 자,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축 위의 점, 뭐 직선 위의 점들 뭐 다양한데 결국에는 있잖아.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리대의 미정계수를 알아내라는 다 똑같은 계열의 문제인 거야. 맞지? 만약에 미정계수가 들어간 문제들이 너희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면 그건 공부를 조금 학업적인 방향과 그런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 똑같은 문제야. 알았지? 뭐 x축 위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a, 0이라고 해야 되겠지. a, 0과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베이스 깔고 왔던 거 기억나지? 쌤은 이때 풀이 적거나 지금 풀이 적거나 다 똑같이 적혀. 너희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재훈이는 저번 시간에 쌤한테 설명만 들어갖고 아마 좀 많은 걸 못 들었을 텐데 쌤 풀이 적을 때 이렇게 항상 1번, 2번 정리하면서 적거든? 그거를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어. 본인만의 정리 방법. 알았지? 어떤 문제를 보든 봐. 이런 거 막 다 적혀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풀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왼쪽 상단에 시작하고. 그래야 검사날 너희들을 위해서 편해. 아무리 수학 잘하는 사람도 계산 실수를 하거든. 쌤은 요즘은 계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잘못 받아 적어. 3이라 적었는데 다음에 2라고 적어. 미치겠어. 계산은 내가 요즘 신중하거든. 근데 2라고 적어놓고 밑에 마이너스 2라고 적혀져 있어. 계산이 안 나고 또 막 야! 이걸 하다가 근데 잘 적혀 있어갖고 금방 찾긴 아는데 외심에 관해서 잠깐 좀 얘기 한번 해보면 외심이 뭐야? 그 외접원의 중심이지. 외심의 특징? 네? 외심의 특징?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이 맞지? 그 다음에 외심의 작도법? 변에 있는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수직 교점이지? 이등분선,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 맞지? 근데 여기서는 외심 구하는 방법이 외심을 A, B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1번 세우는 거야. A, B, BP, CP. 맞지? 그러면 쌤이 어차피 같다니까 제곱해서 같다라고 해도 되잖아. 저 2번에서 AP 제곱과 BP 제곱과 CP 제곱을 준비를 하고 근데 같다라고 하면 전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전개까지 해놓은 게 2번인 거야. 그 다음에 저 AP 제곱과 BP 제곱이 같다고 표시돼 있고 저것도 같다 표시돼 있잖아.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보자마자 내가 푼 방법이 그대로 다 해설이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풀이를 적어야 돼요. 알았지?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모양, 세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이등변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나 둔각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나 다 해석 가능해. 예각이냐 둔각은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긴 그 제곱이 남은 두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이지. 맞지? 제일 정확한 거 뭐야? 잘 그려보면 또 얼핏 모양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삼각형이 그러면 삼각형 개꿀이네 이러면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개 같은 짓을 하죠. 미정계수 달아놓고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기 위한 A를 구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 맞지? 그것도 케이스별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다 1번 적혀있죠. 자, 거리의 합,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Y축 위의 점이니까 0푼 라인을 잡는 게 1번으로 들어갔었지. 맞지? 근데 제곱의 합이잖아. 그러면 루트를 생각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AP가 일단은 그 1차식과의 차이의 완전 제곱이니까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도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맞지? 표준화 2A분의 B. 그럼 여기까지 하고 표준화라는 것도 새로운 문제 파트니까 3번으로 넘어간 모습이지. 맞지?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고 있는데 이게 가끔 튀어나오는데 중선 정리가 뭐냐면 이렇게 중선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중선의 제곱과 중선으로 인해 이등분된 선분의 제곱은 남은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의 2분의 1배다라는 거야. 이게 중선 정리거든. 중선 제곱 더하기 중선으로 인해 이등분된 선분의 제곱의 합의 2배는 남은 제곱의 합과 같다. 알았지? 이걸 알아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 파푸스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T2반에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완전 최상위권 문제는 모르더라도 상위권 문제는 관심 있잖아. 상위권 문제에서 힌트를 풀어낼 수 있는 단서로 자주 쓰입니다. 알았지? 중간 중하 난이도 이하 문제는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위주로 나오고 상급 문제는 그딴 거 없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너희들 인근 갖고 있는 지식 다 털고 풀어야 돼. 그냥. 시험 때는 부정적인 행동 말고 다 해도 돼. 모든 짓거리 다 해야 돼. 자, 선분의 내분점. 자,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야 이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A랑 B랑 2대3 거리비에 있는 점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2대3 거리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엄청 많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원의 궤적을 그려. 아마 쌤이랑 이거하고 아마 마셨던 것 같은데 아폴로니우스의 원 들어본 적 없어? 아 그 이렇게 지름 그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맞지? 근데 이제 내분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봐봐 선분 위에 맞지? P가 A와 B로부터 M 대 N 거리비에 있는 점을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에 공식 있지? 크로스 곱하는 거 맞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저 y좌표까지 같이 있는 걸로 바로 갈게요. 자 x1, y1과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맞지? 크로스로 가는 거야. mx2, nx1, my2, ny1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선분의 점의 내분점이란 거야. 근데 뭐도 있어? 외분점도 있죠. 외분점은 쌤이 뭐라고 했어? 빼라고 했지. 교육과정 외니까 안 하면 안 돼요. No! 해야 돼. 알았지? 외분점은 아까 m 더하기 n분의 mx2 마이너스 my mx1 뭐 이랬잖아. 근데 그 외분점 뭐야? 빼기야 빼기. 크로스해서 빼면 됩니다. 그럼 이딴 걸 왜 해요? 할 수 있는데 왜 하긴? 야 너희들 이번에 닮음에서 시험 쳐봐서 알지? 넓이 묻는 거 닮음 제곱 B가 넓이 제곱 아니면 밑변의 B가 바로 넓이 B다 이런 문제 많이 봤었지? 네. 여기는 연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 다음에 너희 내각이 이등분선이고 M 대 N 기억나지?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 엮어진 거야. 다 그냥. 뭐 내분점의 활용, 뭐 얘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요 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1번하고 잘 적어놨네. 적어놓은 걸 여기다 대입했지. 그러면 아마 3번 과정에 양변에 K 더하기 2 곱하는 걸걸? 3번은 아니네. 그래.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고 판단했나 봐. 맞지? 그럼 튀어나오는 거야. 그쵸? 난 이렇게 아름답게 표기해주는데 그냥 번호고 나발이고 그냥 지금 머리카락에서 막 툭하면서 그냥 대충 시윤이가 얘 글씨는 짱구인데 쌤 번호 적는 거 잘 따라해. 글씨 잘 쓰면 할 수 있는데. 그 못 적는 애들이 꼭 그만하더라. 근데 네 글씨 못 적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다른 막 짱구처럼 뭐야 이거? 응? 죽고 싶나 이게? 뭐야? 제못 사. 주머니 와. 너 이런데? 와. 와, 처먹고 다니네. 먹을 거 없어? 상생 페이백 몰라? 와. 잠깐만.
꺼내봐. 이거 네 거잖아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민건이 줄래가 떨어뜨렸어. 그럼 있네? 이건데. 이거라고? 치사하다. 아 근데 니는 내가 먹을 거 좀 주면 내가 몇 배로 돌려주자. 진짜 없네. 와 진짜. 니 진짜 없는데요 말할 때마다 다 있었잖아. 오늘은 진짜 없는데 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그날 더 많아. 도서관에서 그냥 자 일단 봐. 얘들아 이렇게 그 A, B와 B, C가 있으면 일단 B가 있지. 그럼 B가 A와 C로부터 3대1 거리에 있다는 거지. 맞지? 1대3 아니에요 라고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3배 해서 갔다는 거니까 이게 3대1이란 거고 B가 A와 C로부터 3대1 거리에 있다는 거거든. 근데 뭐야 C가 안 나와 있어.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되거든. 선분의 AB의 연장선 위에 점수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A와 C를 일단 A, B 끊고 그럼 C를 너희들이 어디에 찍어야 되냐 이건데 B가 A와 C로부터 3대1 거리 위에 있잖아. 그럼 B가 A랑 C는 그러면 B랑 더 가까이 안 있겠나? 네. 맞지? B 옆에 C 찍고 C 찍는 거야. 맞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솔직히 더 정확한 방법이지. 자 그냥 A, C를 그냥 찍어. 그럼 A와 C로부터 3대1 거리비 있다고 했잖아. 그럼 3대1 내분점일 때 한번 찍어봅시다. 맞지? 그럼 이게 3대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외분점이면 멀리 그 외부에 있는 거거든. 맞지? A와 C 3대1 외분점인데 A로부터 3, C로부터 1이니까 뭐야? C 근처에 안 있겠나? B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요때 3대 1인 경우인데 문제에서 A, B 연장선 위에 C가 있어야 되지. 그래 까만 거에 해당한 거야. 그 상황 파악부터 한 거지. 그쵸? 뭐 똑같지? 그래가지고 파악한 상황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갔던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걸로 가면 뭐야? C가 A와 B의 4대 1 외분점이다 라고 해서 푼 거잖아. 맞지? 그래서 외분점이 필요하다니까? 알았니? 이거 내분점으로 풀려면 이거 뭐야 C를 A, B라고 해야 돼. 물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알았지? 뭐 평행사변형에서 뭐 한 꼭지점 구할 때 평행사변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기억하지? 맞지? 그러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뭐하다? 똑같다. 맞지? 그래서 쌤이 AC의 X좌표 합과 제어 D를 쌤이 A, B라고 했을 때 맞지? A와 6의 합이 같고 6과 5의 합과 마이너스 2와 B의 합이 같다라고 정리 잘 해놨고 D의 좌표도 구해놓은 흔적입니다. 맞지? 뭐 내각의 이등분선 아까 쌤이 설명한 거죠. 맞지? 내각의 이등분선이 어떤 좌표 위에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AB와 AC를 구하면 13대 5잖아. 그러면 B와 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D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무게중심은 뭐야? 좌표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됩니다. 맞지? 무게중심은 근데 중선의 교점인 건 알겠어. 근데 외심이랑 내심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외심. 그 다음에 세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내심. 근데 무게중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게중심의 의미는 내부의 한 점인데 A, B, C잖아. 맞지? 이걸 G라고 하면 이러한 식을 정리했을 때 최소값을 가지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줘봤자 모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못 구하니까. 알았니? 그러면 삼각형 내부의 한 점에 요 놈의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게중심 찾으시면 됩니다. 애초에 근본이 그거야. 알았죠?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 복수 방정. 알았어요. 직선의 방정식 했잖아.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했잖아. 뭐 한잔 했어? 뭐야? 네 필기 졸라 잘 돼 있네. 뭘? 없어요. 네 그때 책 놔두고 갔었잖아. 아 맞네. 프린트. 내가 옮겨 적으라 했는데? 그 프린트 찾아서 옮겨 적어. 아 됐다. 아니 네가 다 풀어와.
야, 니들 이거 나중에 채권 시험 때 프로세스 다 성희쌤한테 냈니? 진작에 냈나? 아무도 안 했어. 아 나도 진짜. 야, 씨. 너희 시험 때 프로세스 다 집에 있지? 네. 자, 본인이 너는 당연히 없고 재윤이 당연히 없고 우리가 시험 대비 때마다 시험 대비 프로세스라고 책을 하나 만들어서 줘. 그거 본인이 있지? 토요일에 무조건 들고 와야 돼. 토요일에 안 올 건데 이런 쳐 말고 너 토요일에 이런 개씨 또 합창단 또 창단 그냥 니 다음 주에 화목도 안 온다며. 오페라 오페라. 그냥 다 하고 다니네 그냥. 오페라? 진짜? 뭐 해? 오페라에도 막 여러 개 있잖아. 캐츠, 카라멜, 카르멘. 카르메르, 카르멜, 맨. 카르멘. 기타곡 이름이 뭐지? 약간 기타리스트 사람 이름. 아니 근데 나 그 카르멜이 뭐야? 그 예전에 그 너희 우성 영화 옛날 그거 알아? 그 당락이랑 뭐 원숭이랑 그 닭이랑 해갖고 그 무슨 합창단 그거 이거랑 카라멜 그게 좀 비싸지 않나? 브라멜 합창단 그래. 그거랑 비슷한 건가? 겠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어이 배경지식이 훌륭하네. 그러니까. 난 책을 안 읽어. 그걸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아니 그거 알긴 알지. 내용은 알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역할? 카? 어? 애들? 아? 그거 쟤들 데려가면야. 저 3층까지 다 들리는 거 봐. 목청이 좋네. 지나가는 사람? 그 너도 대사 있어? 합창. 부모님. 아이스. 카르멘이 카르멘. 기타리스트 이름. 야. 진짜 뭐 찾아보세요. 그 사람 개잘. 이맨이야? 뭐이? 어이. 아깝네.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 이름이라고? 기타리스트 역시? 까비. 문제나 풀자. 이거 잡다물해 수업하다가 미쳐가지고. 자, 직선의 방정식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직선이라고 하면은 자, 시훈아. 직선은 y는 x에 대한 1차 함수다. OX. AX요.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틀렸죠? 뭔 틀렸지? 왜 그러냐면 y는 x에 대한 1차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맞아. 왜 그러냐면 x는 k, y는 k 이런 게 있잖아. 맞지? 그거는 이제 1차함수 아니지. 맞지? 뭐 x는 2. 이게 어떻게 y는 x에 대한 1차함수야. 맞지? 근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직선은 대부분 이제 1차함수거든. 1차 함수에 한해서 기울기와 y절편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쌤은 이렇게 말하지. 기울기와 한 점이 중요하다. 그 한 점이 y절편이면 좋은 거지 아니어도 딱히 상관없다. 맞지?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a, b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맞지? 근데 기울기가 뭐야? m이야. 이렇게 백날 알려줘도 맨날 이래줘 그냥 개 같은 거 그냥. 이게 신기해. 나는 이거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졸라 이걸 적는다니까. 신기해. 예를 들어 기울기가 그러면 있잖아. 근데 우리 기울기나 이런 거 알고 한 점 알면 식 세는 거 아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미정계수가 그득하면 못 세우지. 수학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이 단원의 전체 큰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지. 도형이 있으면 그걸 일단 식으로 적어야 돼. 미정계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하더라도 일단 식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쵸? 저거를 y를 이항한 게 저거 아니야? 그치. 근데 꼭 이항하기 이래놓고 이항을 이런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긴 해. 자, 그러면 이제 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되긴 하는데 비춥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함수관계 대입하고 서로의 위치 관계를 할 때는 있잖아. 둘이 일단 만난다고 하잖아. 맞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이야. 허블이 나와. 그러면 안 만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일단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y 눈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알았니? 그럼 이게 뭐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이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잖아. 그걸로 통해서 y 눈으로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 그럼 이거 왜 알려주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은 이거야. 는 일식이 있으면 x와 y의 개수의 역수가 절편이다. 근데 절편 계산한 건 1도 아니야. 그냥 x 절편이잖아. 그냥 y 가리고 읽으면 돼. a 아니야? 맞잖아. 그 다음에 y 절편이면 x 가려. 왜 가려? x에 0 넣을 거니까. 그럼 y 뭐 해야 돼? b잖아.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쌤 말했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 x와 y에 대한 식인데 k가 뭐야? 전념했어. 점령을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 또는 기울기를 정의해야 됨이라고 했었지. 맞지? 뭐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쌤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 그럼 는영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7을 반드시 지나는 놈이야. 그럼 여기 고정되고 기울기는 이 k에 따라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알았니? 뭐 수직인 놈들 1차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수직 조건이죠. 맞지? 자, 일단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식이 함수 형태로 있냐 방정식 형태로 있냐에 따라서 그 평행, 그 다음에 수직,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거야. 맞지? 일단은 함수 형태일 때는 뭐야?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고 일치하면 기울기 같고 y절편 같고. 근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다르고 수직으로 만나려면 곱하면 마일. 쉽게 말해서 개수가 역수 and 부호 바꾸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가냐면 자 비율로 따지는 거야. y 개수 비율이 기준이야. 그러면 x 개수 비율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같다고 판단되는 거야. 얘가 기울기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y 개수 비율은 뭘 판단하는 거냐면 상수항이야. 그 말은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얘는 뭐야? 기울기 다르다. 맞지? 근데 수직이려면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좀 튀지? 근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이거야. 방정식 형태라도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란 걸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에 따른 결과 자, 원방 복수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x1, y1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y 거리는 자, 기억나나?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x 개수 좌표 y 개수 좌표 더하기 상수항. 내가 왜 이따구로 문장으로 외워? 이 개수 이렇게 착하게 안 줘요. 알았니? 그러니까 형태로 외워야 돼 항상. 그 식 그대로 외워도 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별로 없는데 그중 하나가 곱셈공식 변형들이야. 맞지? 그건 그대로 나와. 그건 별로 안 바뀌어. 바뀌던데요? 아쉬운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 그럼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니까 루트 25 5분의 좌표 개수 6 좌표 개수 마사 상수항 더하면 5분의 5 1이다. 맞지? 아 맞다. 점과 점 할 때 이거 자 A가 시훈아 이거 맞추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과자는 뭐 약 올라서 안 되겠어. 그 다음에 P가 있어. 오케이? 이거 얘만 맞춰요? 이분들입니다. 아니
힘좀. 힌트. 싫어. 어? 알았어. 장난하나 이게 그게 힌트야 아니지 시끼야.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쌤. 말해봐. 그 있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해. 그 진짜 더럽게 나오네. 상관없어 안 사네. 이렇게 이거 알잖아요, 쌤. 느낌 아니까?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뭐라고? 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를 아니 이걸 기억 못하고 내가 그때 예시를 든 그걸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B랑 A의 거리. 근데 이거는 아니 저 진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차피 알고 있는데 니 때문에 그 무효 처리된 거야.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P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A에서 P 찍고 B 간다는 거 아이가? 이거를 다항식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루트고 루트야. 이거 계산 못해. 계산하다 뒤져. 아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었고. 그렇죠. 맞지? 그 말은 A에서 P 찍고 B로 간다는 거 아이가? P가 선분 AB 위에 점이면 돼.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냥 선분 AB야. 알았니? 아 좋아. 진짜 아니야. 진짜. 어차피 맞출 건데. 이거를. 진짜 아니 솔직히 같은 반인데. 개진상이다 개진상. 아니 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좌표만 떡하니 던져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왜냐면 BC 거리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와 직선 BC와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 다 때려잡는 공식 하나 있었는데 정삼각형.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 기억나나? 신발끈 공식이 뭐냐? 자 여기 62쪽 좀 잠깐 좀 해볼래? 62쪽 펴봐. 쌤이 여기 신발끈 공식 필기해줄게.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이 뭐냐면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번거롭지 않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A x1, y1 B x2, y2 C x3, y3 맞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만만하네. 제일 만만한 점 뭐 아무거나 해. 난 쌤은 A라고 할게. 그럼 2분의 1하고 절대값 씌우고 x1, y1 x2, y2 x3, y3 만만하네 한 번 더 적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맞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x1, y1 더하기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빼기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절대값 다 든 거. 이게 신발끈 공식이지. 돈 아꼈다. 이거에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와 베라 사줄래. 뭘 야려? 학씨. 누나를 그냥 이거 아니죠 이거는. 야 문제가 있다. 와. 그 다음에 오케이 쉬는 시간. 뭘 야려? 얼마 없어 임마. 아니. 빨리. 아니 솔직히
아니 시험 오늘 쳤네. 이건 아니지. 솔직히 이건 아니라 본다. 휴대폰 다시 다 여기 집어넣읍시다. 너가 지금 꼭 사줘. 저 뭐예요? 말. 뭐? 노트북? 노트북. 얘고 아니? 아이폰. 뭐야 이거? 아니 아이폰이 왜 좋은데 이걸 앞에 케이스가 왜 이래? 좀 케이스 안 할게요. 좀 껴. 오. 들어가지 마. 너 이제 내랑 금지야. 금지만 한 40번씩 했던 것 같은데. 네. 응 또가? 그래서 응 갈 거야? 아 그다음에 뭐야 한 점을 원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개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거 곱과 요거 곱을 빼서 절대값 씌우고 반 나누면 돼. 기억나나? 그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가 한 점이 0,0이야. 그럼 남은 두 점을 x 좌표 y 좌표 곱한 거랑 y 좌표 x 좌표 곱한 거랑 x 좌표 y 좌표 곱한 걸 뺀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하면 돼 그냥. 아 알았니? 개꿀이죠.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 그 신발끈 공식 가끔 말하면 막 바라가는 막 입에 개어 품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거든. 그때 앞에서 말 잘 듣는 척하고 서술형일 때는 그 정석적으로 풀고 나머지는 다 신발끈을 풀면 돼 그냥. 알았니? 잠시만 우리가 원과 직선에 위치한 게 했구나. 자 일단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 혹시 알고 있니? 발자취에서 나오는 자취거든. 맞지?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자, 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얘들아, 잠깐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두 직선으로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쌤이 대충 그렸어. 일단 x절편 비율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뭐 이놈이지? 비율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x절편 마이너스 4, y절편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놈 아이가. 그럼 얘가 이루고 있는 게 둔각과 예각인데 예각을 이등분하는 이놈 아이가. 맞지? 각을 이등분하는 놈은 어떻게 구하냐면 너희 중학교 2학년 내신 배우기 전에 어떤 걸 배우냐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는 점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놈이다라는 거 기억하나? 네. 맞지? 그러면 얘를 x, y라고 한 다음에 x, y와 이 두 직선과의 거리가 뭐하다? 똑같다라고 하거든?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이루는 흔적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전부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 x좌표에 y좌표 2배 한 걸 더했더니 13이다 라는 자취의 방정식이 x 더하기 3y는 13이야. 알았지? 얘들아 잠깐만. 배고파. 뭐야 이거?
부동화. 그런 말 하는 말이. 부동화 있잖아. 아 근데 걔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치. 어 걔 한번 다이빙 뛰면 관절 다 부서져. 맞아. 걔 뭔가 너무 재밌게 신기하던데. 되게 안전하게 너무 좋아. 골프 특유의 그게 있어. 낙법이 있어. 예대반이 존나 잘해. 10반이 잘해. 10반 잘해. 10번 잘해? 남자애들. 50반이랑 뭐. 니도부터 좋댔어. 반대한 좋은 거 아니 우리가 우리 반이 1등. 우리 반이 1등이야. 우리가 너무 못해. 우리 반이 1등이야. 우리가 여자도 못하고 남자도 못해. 이번 주 토요일에 장상준이랑 이지준이랑 축구 뜨잖아. 진짜? 진짜? 2학년? 어떻게 해서 축구는 근데 축구 우리 좀 잘하는 애들 좀 빠져서. 아니고 그래. 그래서 하나 하지 않을까. 잔디를 먹을 거 꺼내봐. 먹을 거 꺼내면 내 그때 그 먹은 생크림 빵도 모찌빵. 와 그거는 크림 모찌빵 있어. 없어? 근데 우리 축구 좀 주전으로 뛰던 애들 전학 갔는데. 아유 씨 우리 없었어. 이세영이 제일 잘하잖아. 이세영이 제일 잘하잖아. 이세영 나랑 축구 실력 똑같거든. 나 축구를 개 못한단 말이야. 그래 보여. 우리 학교 옛날에 다반 애들 제일 잘했는데. 우리 얘네들 선수 중에 2명 정도 들었어. 이름이 뭔데? 김희화라. 어? 김희화라. 김계후? 김희우. 몰라. 걔가 우리 반에 거의 주전이었다. 아니 제일 전학 안 할 것 같은 애가 전학 갔어. 그냥 먹어. 혼자 집이었으면 그냥 호흡했다. 한쪽으로 우리가 31일 날 방학을 하거든. 근데 반대한 2번을 할 수 있냐? 아니 자, 근데 저 이어서 한번 해볼게. 자, 자치 예방 정식은 2가지 종류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가 조건 지키는 자치 예방 정식이야.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나중에는 자리 바꿈, 기생형 자체 방정식이라고 선생님이 부르거든. 네? 기생충.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붙인 거야. 그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해줄게요. 그러면 x, y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니까 루트 10분의 지.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있는 게 좌표를 내가 x 좌표, y 좌표라고 했잖아. 애초에. 그러면 x 개수 곱하기 좌표가 그냥 3x 더하기 3y가 된다는 거야, 그냥. 맞지? 개수 좌표를 곱하는데 좌표가 x랑 y라서 그냥 이식 그대로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이놈도 자 이제 이 직선과의 거리인데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니까 얘도 루트 10분의 지. 절대값인데 뭐야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 왜냐면 좌표가 x, y거든. 근데 루트 10은 애초에 똑같지? 그러면 절대값 3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더하기 3y 더하기 4와 똑같다라는 건데, 자 절대값 2개 있으면 세 문제인가? 우리 그 1차 부등식 그 절대값 2개 들어간 문제 세 문제로 막 나왔던 기억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값 2개만 있고 딴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뭐야? 둘이 그냥 같은 식이거나, 맞지? 그 다음에 부호만 다른 식이거나. 샘플 있을 때 또 특징 있지? 1번인데 다음 번호로 넘어가기에는 문제 흐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 그럼 이제 요 기호 쓰지.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 음수인 거 원하지. 왜냐면 둔각을 이동분하는 애는 양수야. 맞지? 그러면 이 친구 2x 빼기 2y 기울기 이거 딱 봐도 양수니까 알지 이거? 그러면 4x 더하기 4y 이놈이네. 더하기 4는 0.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알았지? 자, 원방 가볼게.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거든. 맞지? 그러면 한 점을 a, b 그러면 이제 그 어쨌건 거리에 있는 점이 자체의 방정식이잖아. 자체의 방정식은 최종 목표를 x, y라고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뭐야? a, b와 x, y 거리가 r이다라는 조건을 지키면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이지. 그 원의 방정식 시초가 이거야.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은 r이다. 근데 루트 복권하지 보기 싫었고 양변 제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x와 y에 대한 2차식인 게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기 위한 시작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이기 위한 본격적인 조건 저기 있죠? 일단 첫 번째 뭐야? x와 y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동일한 2차식이어야 돼. 왜냐면 2x제곱 있으면 2y제곱이면 돼. 왜? 2 나누면 되거든. 맞지? 그 다음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뭘까? 2루트 2 반지름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러면 저 원의 방정식은 뭘로 나눠야 될까? 맞네. 뭘로 나눠야 돼? 4. 2 4. 왜냐면 제곱이라서. 이 2가 제곱 내부에 숨어 있어갖고 이거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서 4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루트 제곱 내부가 2로 나눠져. 그러면 얘가 2니까 반지름은 루트 2인 거야. 알았니? 응. 그 다음에 x와 y에 대한 표준화 지행 시 우변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논객이어야 돼. 표준화에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안 돼. 2a분의 b 기억나지?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 막 좀 짜증났었지?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하는 모양이 요 두 개 중 하나지. y축에 접하는 모양이 두 개 중 하나지. x축, y축 전체 접하는 게 네 개 중 하나지. 근데 오케이 그림상으로는 이래. 근데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a, b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부터 절대값 b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으면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나타나겠지. 맞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b가 r인지 마이너스 r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힌트는 어디에 있다? 자 얘들아 x축에 접하는 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x축을 못 건너가. 맞잖아. 그러면 y좌표의 부호가 일정해야 돼. 요 순간만 빼고. 맞지? 그러면 그 원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에 대한 힌트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얘가 1,7을 지난대. 그러면 y좌표가 7이니까 b 대신에 r 적으면 돼. 근데 얘가 지나는 다른 원이 지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래. 그럼 y좌표가 이 중심도 음수 아니겠나? 마이너스 b가 아닌 거야. b는 마이너스 아닌 거야. 그러한 원리로 이놈도 a1이 지나는 또 다른 좌표의 x좌표를 부호를 본 다음에 a가 r인지 마이너스 r인지 판단해야 돼. 모르겠으면 두 번 하면 돼. 근데 이거 네 번 해야 돼. 하다 뒤져. 예를 들어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2, 4를 지난대. 그러면 이 원의 중심도 마이너스 r, 아닌 거야. 알았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했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알았지?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쌤이 그림 3개 그려놨지? 자, 일단 맨 밑에 있는 거 어떤 위치관계야 이거? 심플하게.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심플하게 안 만난다. 이건 접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지. 오케이 눈으로 보면 이래. 오케이 그러면 식으로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접근이래. 눈으로 보면 이런데 이걸 식으로 봐서 안 그리고 예측할 수 있냐 이거야. 맞지? 일단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 그럼 일단은 원의 방정식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뭐야? y 눈으로 정의된 대입 아이가 대입. 얘가 y 눈이 아니라서 뭐 만난다 같다라고 못하지. 대입 말고 못하잖아.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식 나오겠지. 판별식 기억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은 수직선에 구현 안 되죠? 안 만난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깡으로 대입하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나? x와 y에 대한 2차식이야. 이거 대입하다 뒤져. 맞지? 그러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뭐냐? 자, 너희 직선과 원의 중심 거리 구할 수 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놈과 반지름의 대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 안 만날 때 보면 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크지? 접할 때는 같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작아. 맞지? D와 R의 대소 문제로 흘러간다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쌤이 그때 뭐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이 흔적 어떤 흔적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자 원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공통연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D와 R의 피타고라스인데 어떤 거냐?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용에 무엇이 있냐면 자 일단 요 D 구할 수 있잖아. 요 R 할 수 있지? 그럼 피타고라스 통해서 요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고 그러면 공통연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지? 맞지?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밖에 접선은 무조건 한 쌍 길이 똑같이 나오지. 접선의 길이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요 D 그 다음에 R 피타고라스. 맞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R 피타고라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R 피타고라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맞지? 그 다음에 원밖의 직선일 때는 D 더하기 R, D 빼기 R 기억나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해볼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요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요 흔적이 막 있지. 그때 설명했던 그냥 똑같지 그냥. 자 거리 최대 최소는 언제 하냐면 일단은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직의 직선을 그려봐. 그러면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인 거야. 맞지? 근데 그래서 최대가 쌤이 D 더하기 R, 최소는 D 빼기 R이지. 맞지? 근데 중요한 건 D 더하기 R, D 빼기 R 무슨 관계야? 혈례 관계지. 합과 곱으로 인한 곱셈공식 변형의 연관성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 장담하는데 그 최대 최소 거리 문제에서 둘의 곱 졸라 많이 물어볼 거야. 왜냐면 혈례수라서 그 곱하면 실수 나오거든 무조건. 알았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지. AB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AB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선 AB와 이 원과의 원 위 한 점과의 거리를 높이로 한다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D 더하기 R일 때 최대, D 빼기 R일 때 최대. 그치? 자 민건아. 네. 자 이 그림 힌트 내가 다 줬어. 이 그림. 뭔 개소리지? 뭐 봤는데 일단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점 그 원밖에 한 점의 거리 최대 최소 최대인 순간이 보고 나머지 뭐 이상한 포인트가 있어.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어떤 한 점과 원 위의 점과의 거리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3이래. 맞지? 그러면 이 원 위의 한 점과 이 원 밖의 한 점과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거는 총 몇 개인가요? 여기 힌트 다 있습니다. 아무나 민건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 것 같으면 손 들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 원 위를 움직이는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과의 거리 최대는 10, 최소는 3이야. 맞지? 근데 나는 있잖아. 이걸 원해. 이 원 위에 점 수많은 이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그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은 몇 개인가요? 뭐 예를 들어 7이 되는 거, 6이 되는 거, 5가 되는 거. 이렇게 갖고 잠깐만. 거리가 최대가 3, 최대가 10, 최소가 3이야. 그럼 8 요게 10, 이게 3이겠네. 9 8 7 6 5 4 뭐? 점 몇 개야? 2 3 4 5 6 7 8 잠깐만 잘못 생각. 이렇게 아니 이 새끼야. 14개지. 곱하기 2. 왜냐면 봐봐. 얘가 여기서 그 길이가 연속적으로 감소하지. 그럼 9가 되는 순간 이렇게 가는데 9가 되는 순간에 동시에 한번 안 나오겠나? 두 군데. 8이 되는 순간도 2개, 7 2개, 6 2개, 5 2개, 4 2개. 하지만 10과 3은 하나씩. 그럼 이거 12 더하기 2니까 14개인 거야. 쏠쏠하게 튀어나옵니다. 맞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밖에 한 점 이런 문제, 원위를 움직이는 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원위에 움직이는 한 점에 대한 자체 방정식이 나오거든. 기생형.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알려줄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이제 진도 들어가자. 자 87쪽. 근데 얘들아 우리가 원과 직선이 안 만날 때는 D가 R보다 크다라는 범위지 특정 못해. 맞지? 미정계수도 특정이 안 돼. 이거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는 부등식으로 나올 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도 D가 R보다 작다라는 구조라서 부등식이잖아. 얘도 미정계수의 범위가 정해질 뿐 특정되지 않아. 근데 접할 때는 D는 R이니까 특정되지. 맞지?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물어보는 게 이 단원이야. 알았니? 자 1번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근데 1번 있잖아. 그 실용도는 되게 낮아. 왠지 아나? 일단 이거 읽어볼게. 원과 접하고 기울기가 m이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y는 mx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다. 개같긴 한데 식이 바로 나와. 효율적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의 중심이 0,0이었을 수 있어.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만 쓸 수 있어. 별로 안 좋거든. 근데 그 상황이 제법 나와. 제법 나와. 일부러 나와. 메인으로는 안 나오는데 메인으로 나오면 공식 안 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내겠어? 근데 일부 힌트로 잘 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른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봐봐. 이 원이 있고 이 원과 접하는 요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있다고 하자. 그럼 무조건 한 쌍 나와. 어떤 기울을 던져 놓든 간에. 알았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m이니까 오케이 mx. 요걸 모르면 그냥 땅에 그 지나가는 흙이 보이잖아? 대가리부터 거기 쓰면 그 들어가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두 개니까 뿔마. 이거 외워야 돼. 사실상 이것만 외우는 거야.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무슨 말이야?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중 0,0이고 기울기잖아. 구하는 2 뿔마 x. r이 3이지.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인 거야. 바로 T 나온 거야. D랑 R 해봤자 그럼 원래는 정석적인 오케이 그럼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이래 돼 있고 기울기가 A인 놈이네. 그럼 어떻게 하냐? Y는 2x 더하기 A 하고요. 맞지? 그러면 2x-y 더하기 A는 0과 이 원의 D는 R 하면 안 되겠나? 이 준비 과정이 1번이겠지. 그럼 2번 과정이 바로 뭐겠어? 2,1과 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 알겠나? 그러면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분의 개수 좌표 4 개수 좌표 마일 플러스 a가 반지름인 3과 똑같다.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3이 3루트 5다. 그러면 a 더하기 3이 3루트 5 또는 마이너스 3루트 5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루트 5 또는 마이너스 3 빼기 3루트 5 해서 두 개 나오는 거야. 알았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심이 0,0이면 이 과정이 저걸로 바로 끝난다니까. 아니면 원래 그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은 쌤이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된다고 했지. 근데 반대로 기울기만 한 점만 줄 때가 있지. 예를 들어 2,3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 모르잖아. 기울기는 통상적으로 m을 많이 씁니다. 맞지? 그러면 2,3 지나고 기울기 3인 놈 세우고 근데 d는 r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함수 형태가 아니라 방정식 형태로 꾸린 다음에 그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r이 같다라고 한 걸 만족하는 m을 찾으면 돼. 이게 어떤 형태로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치트키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위의 점에서 살짝 이건 더 중요해. 자, 얘들아, 이건 쌤 말 잘 기억해라. 살짝 대입 그리고 진짜 대입. 이거 둘 다 해야 됩니다.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상황부터 볼게. 원이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 있대. 그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원에 접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살짝 대입이 뭐냐? 살짝 대입은 말 그대로 x1, y1이잖아. 이거 x 두 개, y 두 개 있지. 하나만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하나만 이렇게 발 그냥 쭉쭉 이렇게 대가로 그냥 톡 건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진짜 대입은 뭐야? 진짜 대입해갖고 진짜 그 원위의 점인지 확인해야지. 맞지?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이것도 중심이 0,0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중심이 0,0 아니어도 될 수 있어. 잘 봐.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거 바로 적으세요. 이 원의 방정식이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도 이때도 살짝 대입할 수 있어. 얘들아, 이 식이 x-a 곱하기 x-a지. 그 중에 x에 하나에만 x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 살짝 대입하잖아. 그러면 x1-a 곱하기 x-a y1 빼기 b y 빼기 b는 r 제곱이 식이야. 아니 뭐예요? 미정계수 가득하고 개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식이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 나오는 게 중요해. 도형의 방정식은. 알았지? 이거 미정계수 아니야 이거 x 아니야. 이거 미정계수야. 상수야 상수. 맞지? 그러면 몇 x 더하기 몇 y는 뭐 상수 튀어나와. 알았지? 근데 당연히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그 위에 점인지 확인해야지. 그럼 예시 보여줄까? 2, -2잖아. 이거 지나 대입해봐. 4 더하기 4, 8 되네. 그래서 살짝 대입해. 2x - 2y는 8이다. 이게 답이야. 알았니? 근데 미쳐가지고 원밖에 위에 한 점인데 이 짓거리 하면 안 돼. 알았니? 원밖에 한 점이면 아까 쌤이 그 기울기 m 잡아가지고 d는 r 했던 거 있지? 그대로 해야 돼. 나머지는 그냥 다 직접 하셔야 된다.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m이라고 잡고 그리고 d는 r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고 아니면 판별식 하든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왜냐면 그 미정계수 직선이 무조건 있겠지. 그러면 y는 뭐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하면 미정계수 3개로 돼. 왜냐면 봐봐. 얘가 a, b 지나고 기울기 몰라. 그럼 y는 뭐야? 이거 전개하면 식 뭐야? 항 몇 개 돼? 3개 되지? 그럼 y에 항 3개짜리 대입을 봐. 근데 y 옆에도 뭐 빼기 b 제곱 있을 거 아니야. 만약 걔도 만약 미정계수야. 항 4개짜리 제곱해야 돼. 하다 뒤져. 할 수야 있겠지. 전개 선택이니까 따닥 도래고배도 왜 바로 침 나오네 그냥. 맞지? 야, 니도 같이 침 나와. 맞아. 뭔 소리 나는데. 잠깐만. 성희쌤한테 숙제만 좀 전달할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쌤 어제 유난히 왔어요. 수업했어요. 왜? 왜? 이거 설마 니들이랑 놀다가 간 거야? 아니 왜? 축구 하기로 했는데 유난히 안 오길래.
아 유난히 와갖고 되게 속상했어. 어머님이 강제 하루만 쉬자 했는데 시험진 당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보내셨더라고. 아니 장사를 다 하는데. 그래갖고 유난히 속상하고 엎드려 있었어. 내 생각에는 촉촉하게 뭐좀 적시지 않았을까? 옷에 좀 얼룩무늬 있지 않았을까? 잠시만 쌤 성희쌤한테 숙제만 전달할게요. 자 얘들아 가볼게. 자 89쪽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자 봐라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원에 접하며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나 원의 중심이 0,0가 확인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저 방정식 기울기 읽어보자. 저 기울기 뭐야? 2지 맞지? 그러면 y는 mx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에서 m이 2고 r이 2인 게 밝혀졌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돼. y는 2x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거지? 이거 답이야. 얼마나 편해. 안 그래? 그래. 다음 16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뭐? 살짝 대입 2x 더하기 y는 5 끝났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의 개수가 1이 되게 모든 항에 밀어넣는 거지. y의 개수 1은 이 왼쪽 좌변에 있는 그대로가 1이니까 뭐야? 상수항만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a는 2, b는 마이너스 5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 네. 너 이 복사해놓고 송민준이한테 안 주고 쓴데? 아 몸살 걸린 것 같아. 농사 보는 거 같아. 몸살 걸린 것 농사? 농사 얼마나 농사이다. 같아. 아파 그냥. 근데 근통의 아픔 아니야? 아니 그냥 몸 자체가. 시간이 자. 자? 앉아요. 뭐야 왼쪽 이거 눈이 보이는데 제가요. 눈이 왜 이렇게 촉촉했는가? 원래 촉촉해요. 눈 그게 안 건조해요 저는. 진짜? 기분 나쁜데? 우수에 젖은 눈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거 인공눈물 왜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 진짜. 난 라식이나 이런 거 했는데도 인공눈물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뿌리긴 하는데 안 불편해. 근데 이제 의사 쌤이 하루에 2번은 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 렌즈 끼면 눈 뻑뻑해가지고. 그치. 자 원밖에 안 잡은 유형 17번 발전 17번 볼게. 원밖 마이너스 2,4인데 마이너스 2,4 진짜 대입해봐. 원 위의 점 i지. 원 위의 점 i지.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알았지? 근데 내가 원과 직선이 접한 거니까 d는 r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함수 형태가 아니라 전개를 하면서 방정식 형태로 몰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x와 y에 대한 식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mx를 적고 마이너스 y를 적은 후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4는 0이라고 적어주는 게 팁이죠. 맞지? 그러면 그걸 구한과 동시에 이놈과 마이너스 2,4와의 거리를 구할 거 알겠나?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개수 제곱 m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더하기 1분의 개수 좌표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m 개수 좌표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4 알겠나? 얘가 바로 뭐다? 저 원의 반지는 뭡니까? 2 맞지? 그러면 천천히
식정리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m이 2네. 양변에 분모 곱해줘야 되겠지. 절대값 4m은 2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다. 자, 루트와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마법 같은 연산식 뭐야? 제곱. 제곱이지. 제곱하면 루트랑 절대값 마법같이 사라집니다. 그럼 16m 제곱은 자 이거 제곱하면 2도 제곱이 돼서 4를 분배한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 4m 제곱 더하기 4네. 그러면 12m 제곱은 4니까 m 제곱은 3분의 1이네. 맞지? 근데 숫자 너무 이상한데? 아! 오 마이 갓! fucking shit! 야 마이너스 2콤마 지나는 거 이거잖아. 아니 또 잘못 받아 적었어. 플러스이잖아. 왜 숫자 너무 더러운 거야? 다 플러스로 바꿔. 자 봐봐 천천히. 일단 이거 플러스 바꿔. 침착해. 안 지워도 될 수 있어. 요 그 다음에 요 2m 저 2m이 플러스 2m이지. 그러면 이제 곱하는 과정에서 저 마이너스 2m이 플러스 2m이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야? 다 사라지는데? 아, 야 미친! 아, 야 이씨 직선과의 직선 위에 함정과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졌네. 이게 원래 중심이 아니잖아. 아니 잘못 받아준다니까. 이게 미쳤어. 치매 노인이야 그냥. 아 인생 망했네 이거. 은퇴해 은퇴. 다 때려쳐. 뭔 선생이여. 차라리 계산을 틀려 이 새끼야. 입에서 닭소리가 나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그러면 좌표 x좌표 y좌표가 다 0이니까 개수는 다 터집니다. 절대값 2m 더하기 4가 2다. 그러면 절대값 2m 더하기 4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데 이거 이 약분되지? 그러면 절대값 m 더하기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럼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이다. 4. 1이 아니라 4죠. 계산하면 4m은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끝났네. 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더하기 2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분의 5지. 근데 답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에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연아,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끈 접선은 무조건 몇 개여야 될까? 무조건 2개야. 근데 이거 하나 나왔지. 맞지? 자, 이 방법이 원밖에 한 점에서 이게 도형과 그래프가 방정식과 도형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식은 도형의 제한된 범위나 이런 사정을 안 봐주거든. 식으로 안 나타나는데 도형으로 보이는 게 있어. 그럼 이럴 때는 그려야 돼. 그려야 돼. 알았지? 원래 무조건 2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그려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제대로 그려야 되겠지. 자 제대로 그려야 돼. 0,0이고 반지름이 2니까 뭐 이렇게 2 마이 2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4 하면 여기 아이가 맞지? 야 그럼 접선이 뭐야? 이렇게 있지. 맞잖아. 그치? 요게 구해진 거지. 봐봐 아까 내가 말했지. x는 k가 함수식이 아니라서 등장 안 해요. 근데 이 접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지. 함수식이 아니라서 등장 안 한 거야 이게. 방정식으로 풀면 이런 허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까 말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거야. 알았니? 직선의 방정식은 그 함수식에서 x는 k 그걸 취급 안 해가지고 등장 안 한다고. 근데 등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럼 보인다고. x는 마이너스 2지. 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답이랑 다른데요? 야 이거 방정식 화하고 정수계수 다 곱하면 이 시간이랑 똑같아요.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연산 특강하는 사람이 시훈이랑 재훈이야? 시훈이는 전문용어로 이제 투베럭. 자, 숙제 91쪽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217번 쌤이랑 하자. 아, 왜 너희들 한번 해볼래? 자, 얘들아 5분 동안 217번 한번 맛봐봐. 그리고 5분 동안 쌤이 풀이해줄게. 오늘 수업도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금유라 그러면 토, 화, 수, 화, 목. 뭐 자체 방학 때리십니까? 크로스에서 토요일 날 꼭 들고 와야 돼. 무조건 들고 와야 돼. 안 들고 오면 니들 그 죽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쓰레기 하나 버리라고 했더만 저 나사람 뭉치 만들었고 던진 새끼. 가라 나 이거 조심. 자, 얘들아 이거 그냥 쌤이 바로 풀이해줄게. 왜냐면 이게 공식이 하나 있거든. 잘 봐. 자, 옆에 필기 한번 해볼게요. 극선의 방정식이야. 극선의 방정식이야. 알았지? 극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봐봐. 원밖에 한 점에 끈 접선 두 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접점을 연결한 선을 극선이라고 해. 알았니? 그런 상황이지. 접점을 연결한. 그러면 결론부터 말할게. 얘가 원위의 점은 아니지만 원위의 점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대입한식이야. 알았니? 증명해 줄 거야. 증명해 줄 거야. 쫄지 마. 자, 일단 그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살짝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3x 더하기 2y는 4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루트 3x 빼기 y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저 직선 AB의 방정식이 되겠지. 일단 답부터 구하고 증명해 줄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 그럼 상황이 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맞지? 요 극선의 방정식인데 근데 여기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접선 하나가 요거네. y축의 점이네. 그럼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잖아. 요게 L이니까. 맞지? 그럼 P 알고 A, B 알니까 자 일단 공통현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맞지?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원의 중심이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야? 요 현부터 구해야 되는데 현은 어떻게 구해? 요 R과 원의 중심과 직선과 사이 거리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야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일단 요 L과 0,0부터 거리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하면 4분의 루트 4분의니까 2분의지?
그냥 절대값 2니까. 어이구야 이거 그냥 1이네 1. 이거 그냥 1이죠. 반지름이 그리고 2니까 요게 루트 3 안 되겠나? 루트 3. 아이고 지저분하다. 여기가 이렇게 루트 3 되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선분의 AB가 2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뭐야? P와 L과의 거리잖아. 맞지? 직선과 점과의 거리는 이렇게 좀 표시 좀 많이 할게. 빼기 아니야. 선분의 길이란 뜻이야.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루트 3,2니까 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보자.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이니까 루트 4분의 2분의지. 절대값 좌표 개수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좌표 개수 더하기 2 하면 이거 3이네 3. 맞지? 삼각형의 밑변이 2루트 3, 높이가 3 나왔으니까 넓이는 3루트 3이 나오겠지. 알았니? 자, 봐봐.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마이너스 2루트 3, 요 2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밖에 A, B를 끄었을 때 생기는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맞지? 그럼 이런 상황이지. 그치? 얘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이놈.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이 A, B를 지난 놈이니까 그럼 잠깐만요. 순서가 잠깐만, 나 순서 헷갈리는데? 잠시만. 이게 ax 더하기 by는 r 제곱이다 이건데. 극선의 방정식 증명하는 과정이 시작이가 아닌가? 이 곧 종치거든? 미안한데 이 증명쌤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깔끔하게 해줄게. 지금 찾아서 하면 좀 설명 횡설수설할 것 같거든? 지금은 너희들한테 증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실시간으로 푸는 거라서 정리해서 다음 시간 토요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알려줄게요. 자, 숙제는 91쪽까지 스텝 2랑 다 풀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9쪽부터 91쪽까지. 수고 많았고 시윤이는 쓰레기 잘